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5월에는 그냥 최저점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5월에 우리가 그냥 시장이 빠지더라도 최저점에 사모아도 되는 세계 1위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5월에는 그냥 최저점 2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라고 한다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연일 하락세입니다. 정말 저점을 계속 깨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약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7월 19일 299.29달러를 올랐으나 올해 들어 작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올해 하락폭은 39.7%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들어서 마이너스 40%가 하락을 한 거죠. 엔비디아랑 정말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 에마니엘 로스너의 투자 등급 하향 조정 보고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추세를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가 만들진 않았지만 이번에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이번 이 투자 등급 하향 보고서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로스너는 테슬라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189달러에서 123달러로 대폭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189달러에서 123달러 정도면은 마이너스 한 대충 봐도 20% 이상이죠. 최소한 30% 이상은 넘어가야 지금 이 123달러가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은 왜 로스너는 테슬라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하락 보고서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놨고요. 테슬라의 모델 2, 이게 이제 저가형 테슬라입니다. 출시 시기가 내년 말 이후로 밀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쯤으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거고, 이런 지연이 2026년 이후 현금 흐름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이걸 미루다 보니까 아마 분명 돈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고요. 회사의 미래가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 코드를 풀어내는 데 달려 있는데 이는 기술 규제 운영 면에서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최근 자율주행이나 AI 로봇 이렇게 좀 이 AI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회사가 지금 너무 도전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 전환은 테슬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던져주며 테슬라 투자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니 너네 지금 전기차 많이 팔아도 모자랄 판에 너네 지금 좀 삐끗삐끗 하는 거 아니냐? 막 자꾸 전기차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너네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 주식을 분석하는 전체 애널리스트 중 약 35%,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4명 정도만 매수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매수도 뭐 적극 매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또는 저가 매력이 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테슬라가 그러면은
좀 정신을 놓은 거냐? 왜 전기차에서 갑자기 좀 이상한 데로 꺾는 것 같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테슬라의 원래 목표 또는 계획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게 뭐였냐면은 로보택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불확실하다. 왜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가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 로보택시입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직원들에게 약 5년마다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회사 감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자른다는 거죠.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테슬라의 전체 직원 수가 14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력 감축 안에는 약 10%, 14,000명 이상이 포함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근데 이 안에는 일반 직원뿐만이 아니라 임원들도 포함이 돼서 임원들도 테슬라를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내건 다음 성장 동력이 뭐냐? 그게 자율주행 차고 8월에 로봇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사이버 트럭도 미루고 미루다가 출시하더니 지금 무슨 로봇택시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근 직원들도 회사로부터 로봇택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테슬라가 너무 지금 기존의 계획과 다른 방향 또는 회사의 방향과 다른 방향, 회사의 지금 계획과 다른 쪽으로 지금 치솟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테슬라는 진짜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냐? 본인들의 계획에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꿈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테슬라는 매년 이 10년에 한 번씩 마스터 플랜 내놔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처음 내놓은 게 2006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10년에 한 번씩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2006년 마스터 플랜 1입니다. 처음에 테슬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낸 계획이죠. 테슬라 로드스터를 판매한 돈으로 합리적인 전기차 차량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전기차 차량 처음 나온 게 뭐냐면 모델 S와 모델 X입니다. 그래서 모델 S와 X 이 합리적인 전기차 차량을 판매를 해서 더 합리적인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게 모델 3와 모델 Y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의 계획이 우리 지금 눈앞에 흘러온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마스터 플랜 2입니다. 마스터 플랜 2는 말 그대로 원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하겠죠. 마스터 플랜 2는 일론 머스크가 기존 자동차보다 1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최근에 FSD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 택시 역할을 하며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차량 비용을 상쇄한다. 왜? 품질을 저하한다는 건 말 그대로 차량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덜 넣고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자동차를 기존의 품질 그대로 하되 이 자율주행 기능으로 야, 나 일하는 동안에 어차피 나 차 안 타니까 너 나가서 택시 한번 돌고 와. 차량한테 명령하는 거죠. 그럼 차량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이제 내가 일하는 동안에 열심히 자율주행 택시를 한 다음에 내가 일하고 퇴근할 때쯤 차가 돌아와서 내가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동안에 차도 일하고 내가 탈 때는 내가 타고 하면서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이 차량이 알아서 벌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스터 플랜 2였고 자율주행에 집중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만드는 게 마스터 플랜 2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3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3까지도 가지 않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의 계획이 마스터 플랜 2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도
미리 얘기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2024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게 2010년대예요. 2010년대에 2024년에 할 거를 미리 언급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마스터 플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마스터 플랜 3가 나옵니다. 이 마스터 플랜 3가 앞으로 10년 뒤를 또 바꿔놓겠죠. 마스터 플랜 3 2023년에 나왔습니다. 테슬라 비용 절감을 통해 차세대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 출시 계획으로 점유율을 확대한다. 이게 모델 2고 거기 안에 뭔가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배터리가 들어가야겠죠.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해 공간은 40% 줄이고 차량 조립 비용은 50% 절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목적을 위해 뭐가 들어가야겠습니까? 당연히 테슬라의 옵티머스, 바로 자율주행 로봇이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그 로봇을 하나 놓음으로써 24시간 일할 수 있고요. 돌아갈 수 있고 사람 대신에 노조도 없고 싸움도 없고 밥도 안 먹고요. 계속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원가가 내려오겠죠.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잠재력과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10조 달러 규모 자금 투자 목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밀경이죠.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그러니까 이 마스터 플랜 3를 결론만 내자면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배터리 사용을 하도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AI 로봇 상용화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AI 로봇을 상용화시키면서 거기 안에는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력을 감당하기 위한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스터 플랜 3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테슬라는 난 전기차 업체로 가겠다라는 느낌보다는 AI를 이용한 기업으로, 이 전기차는 그냥 그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고 AI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기술력입니다. 그게 뭐냐면 테슬라의 VFM인데 VFM 뭐냐?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기술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로봇한테 야 너 저기 가가지고 뭐 좀 해와 라고 하면은 로봇은 명령 어떻게 받으리냐면은 난 그냥 저기 가서 해와야겠다 이게 아니죠.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가서 뭐 일정 수준의 팔을 뻗는다, 손가락을 핀다,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잡는다, 다시 들고 온다, 걸어온다, 그 다음에 뭐 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 VAP는 뭐냐면 야 내가 저기 가가지고 물 좀 떠와, 물 떠온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테슬라의 이 VFM 기술력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세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아니면 아이로봇이라든가 영화에서 보던 로봇이 하는 행동이 이 VFM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실제 옵티머스가 보여주는 기술력들이 이 VF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CVPR23이라는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이 VFM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고요. 물리적 AI 행동을 순서대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와 그러면 AI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명령 언어로 가능한 AI입니다. 그냥 물 떠와 그러면은 물 떠오는 거예요. 사람처럼. VFM을 구동하기 위해서라면 작은 전력량과 자율주행, 태양광 등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솔라, 그다음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력량 또는 효율이 좋은 배터리,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금 테슬라의 스페이스X 우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태양광,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 다음에 로보택시 자율주행, 적은 전력량, 배터리, 전기차.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인생을 살아온 계획을 보자면 페이팔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제로 뭔가를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전자결제에서 전혀 다른 테슬라라는 전기차 기업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테슬라에서 잘 컸으니까 더 나은 전기차, 더 효율적인 전기차, 더 능력이 좋은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라 페이팔에서 테슬라로 넘어왔듯이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한 발판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인데 왜 전기차 업체가 이러고 있어가 아니라 더 나은 저기 말 마스터 플랜에서 1, 2, 3를 갈 수 있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뿌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마스터 플랜 3, 마스터 플랜 2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AI를 가동하되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력량이 괜찮은 전력량이 어느 정도 있지만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배터리를 원하고 있죠. 테슬라의 효율적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옛날에는 각형 배터리. 왜냐면은 배터리를 이렇게 뭉쳐 놓으면은 이렇게 각형으로 해야 빈 군데가 없어요. 빈 데가 없잖아요. 각형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원통형 하면은 빈 곳이 생깁니다. 원통형 이렇게 넣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박스에 넣으면은 여기 구석구석이 비겠죠. 원통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원통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원통형을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생산이 더 쉽기 때문에 싸다.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에너자이저, 이 배터리가 뭡니까? 원통형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효율이나 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는 조금 더 이 각형보다 더 밀도라든가 더 에너지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통형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이 빈 곳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터리 자체 출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가격은 더 내려오고 효율은 더 올리고 수율은 더 올리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사고 있습니까? 배터리가 지금 싸니까. 테슬라는 1분기 저조한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의 소형 원통형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재고 축적은 8월로 예정된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가격이 저점에 이른 배터리를 미리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테슬라가 원하는 지금 당장의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 저렴한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공구에도 사용할 수 있어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합니다. 왜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많이 생산한 배터리가 원통형이에요. 가장 오래 생산했고 그럼 기술력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오랜 기간 배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도 짓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신규 원통형 및 ESS, 그다음에 LFP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미 지역에 건설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두 번째 단독 공장으로 원통형 배터리 ESS의 첫 전용 생산 공장이 됩니다. 다 테슬라로 들어가겠죠. 원통형 공장과 ESS LFP 공장은 2026년 각각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네 자릿수 일자리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원통형을 더 많이 만듭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고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서는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기차용 46 시리즈, 그러니까 4680입니다. 우리가 1260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4680이 뭐냐면은 46mm 이제 이 지름의 세로가 80입니다. 그래서 이 4680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배터리가 생산이 되는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680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이 테슬라의 계획은 조금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배터리를 이용해서 로보택시를 가동하고 그 로보택시는 결국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AI 로봇으로 점차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게 테슬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수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정한 겁니다. 내 원통형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걸 쓰겠다라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 어디냐면은 바로 동원 시스템주고요. 원통형 배터리 기업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4680 테슬라에 들어가는 데에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확인됐습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꼽히는 46파이, 4680 배터리 캔도 오는 8월 양산을 앞두고 있고요. 동원 시스템즈 배터리 캔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되고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공급이 진행이 되고 8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원통형 배터리 대비 용량을 5배가량 늘려 주행거리 향상에 용이하며 21700 배터리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21700이 뭐냐면 46800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을 뺀 거고 21700, 뭐 46800, 4680, 2270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충남 아산시에 원통형 배터리 캔 공장을 증설해 연간 5억 개 이상의 생산 가능한 설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되는 게 테슬라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썰 아닙니까? 네, 이미 확인됐고요. 이거는 사실 팩트로 확인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도 보시면은 최근에 좀 시장 대비해서 반등세가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박스를 그려놓고 지금 이 뭐 41,500원과 지금 37,500원 이 사이에 박스를 그려놓고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어느 정도 횡보와 저점을 다지고 만들어준다 한다면 단기간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반등이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충분히 8월에 이슈가 있고요. 테슬라는 계획대로 가고 있고 로보택시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원통형 배터리 사모으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생산 일정도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충분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입니다. 바로 이제 동원 시스템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 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무료로
나눠주시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10만 명 자료집도 따로 나눠 드릴 거예요. 저희 자료집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 그 다음에 8만 명대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19일, 18일, 17일, 16일, 15일, 12일, 1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부터 해외 증시, 국내 증시 전부 다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용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로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내일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응원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